안녕하세요. 리얼공감 영어 임영학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자, 이 시간까지 라이브로 와서 이 총평을 듣는 여러분, 대단한 거지. 아직 공부에 열정이 있다는 거니까. 자,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고, 일단 전반적인 총평 얘기를 해보자면, 시험 끝나고 나서 영어가 좀 쉬웠다라는 의견이 많죠. 물론 쉬웠다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시험 보고 났는데 본인이 원하는 등급, 1등급 또는 2등급, 필요한 등급에 도달했다면 비록 좀 쉬웠다 하더라도 그동안 공부를 해왔다는 거니까 잘했어요. 너무 쉬웠는데 이번에 잘 받았는데 다음에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 나중에 하시고, 일단 오늘 하루는 본인이 원하는 등급에 도달했다면 스스로한테 약간 칭찬해주는 기분 좋은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너무 본인한테 냉정할 필요 없잖아. 잘한 건 잘한 거니까. 약간 쉬웠다 하더라도 잘 봤으면 애쓴 거야. 잘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쉬웠냐? 분석을 좀 해볼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휘. 일단 이번 시험을 폈을 때 첫 번째 특징이 단어가 굉장히 쉽죠. 예. 여보세요? 네. 별표 주석으로 준 단어들을 보면 막 illusion, stimuli, constraint, pesticide, predator 이런 거는 별표 거의 안 주죠. 이 단어 정도의 별표를 줬다는 건 나머지 단어의 수준은 더 쉬운 단어 위주로 나왔던 거지.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번 시험을 보는데 단어가 생각보다 까다롭다 느꼈으면 반성하세요. 더 쉬울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단어의 주석으로 별표를 줄 정도면 더 쉽게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외워라. 두 번째, 지문의 길이입니다. 지문의 길이. 예년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가 좀 짧아졌어요. 단어의 숫자가 뭐 10단어, 20단어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작년 시험지 보면 이렇게 한 페이지가 거의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빽빽하거든. 진짜 막 언제 끝나? 좀 더 붙으면 장문독해 아니야? 이런 지문들이 있는데 이번 6평에는 빽빽한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을 볼 때 내가 독해 속도가 느려서 전체를 완주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공부하셔야 돼요. 세 번째, 소재 난이도. 소재 난이도가 좀 텐저블한 소재가 다수였죠. 텐저블하다는 게 뭐야? 이렇게 좀 현실감 있고 뭔지 알 것 같은, 만져서 알 수 있는 좀 구체적인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년에 보면 추상적이거나 좀 아카데믹한 소재의 글들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빠졌죠. 심리, 철학 등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인문학적 소재들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예전에는 막 자기의 뭐 내면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막 인문사회과학적인 글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빠져서 읽을 때 대충 따라가다 보면 대충 뭔 말인지 알 것 같다. 그 글 자체가 매우 헤비한 것이 없었다. 동의하시나요? 짜증나? 나는 못 봤는데 자꾸 쉬웠다고 짜증나? 약간 불편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못 봤다면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그다음 매력적 오답이요. 둘 중 하나를 놓고 고민하는 경쟁 선지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몇 개 있었어요. 빈칸 완성이랑 문장 삽입이요. 빈칸 완성 문제 기억나나? 34번. 뭐 development 나오고요. 여기 따따따따 운명 교환그 나오는. 여기서 아마 이게 뭘 묻는지 몰라가지고 답 쓰기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의 해석이 잘 안 되면 이 어나더 부분하고 이게 어디 걸리는지가 안 되면 야 이게 한 번에 답을 딱 쓰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그냥 이건가 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약간 찍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34번은 어려웠던 문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쉬웠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얘는 변별하는 문제 맞아요. 왜? 정확한 근거를 초반에서 못 잡았으면 사실 뒤에 가서 뭐야? 이러고 끝날 수 있는. 선생님 답이 몇 번인데요? 2번이에요. 33번도
빈칸 근처에 타겟팅이 필요한데요. 타겟팅이 필요한데 문장이 어떠기가? 좀 길죠. The vast majority부터 쭉 가서 여기가 한 문장이고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어떤 이노베이션이냐를 못 잡으면 반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노베이션이지? 이게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타겟팅이 안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3번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3번 쓴 사람은 답을 쓸 때 내가 오답을 썼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번이야. 왜? 읽어보면 진짜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이 언이노베이션이 누구 거냐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야 2번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고요. 31번도 뭐 얘를 답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쓰기가 조금 이게 주제가 뭐지? 를 순간적으로 거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라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키워딩이 안 되면 엉뚱한 1번, 2번 가지고 고민했을 수 있어요. 왜 같은 말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깨어난다기보다는 영향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쓰면서도 이상한데? 문제 약간 쓰레기인데? 이렇게 나오고 썼는데 답은 다른 거죠. 네, 본인이 잘못 읽은 거죠. 이 세 개는 변별하는 문제 맞고요. 39번도 좀 어려웠죠. 39번도 이게 3번에 넣어도 말이 되는 것 같고 4번에 넣어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심지어 2번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1번은요? 조용히 하시고 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어디다 답을 써야 될 거냐 할 때 얘랑 얘의 스테이터스, 즉 어느 게 더 일반적이고 어느 게 더 구체적인 얘기냐, 인과관계를 어떻게 받느냐, 그 단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좀 어려웠어요. 왜? 직접적인 명시적 단서, 지시사, 대명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내용의 연결성을 했기 때문에, 즉 스테이터스 활용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던 건 맞습니다. 이 네 개의 문제는 변별하는 걸 맞아요. 근데 나머지 문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죠. 지금 해설은 이거 끝나고 뒤에 해설관이 붙일 거예요. 지금 총평만 하는 거니까.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어휘, 지문 길이, 소지 난이도, 매력적 오답을 봤을 때 총평은 한마디로 쉬웠다. 솔직히 작년 시험지 6평, 9평 수능 시험지를 갖다 놓고 얘랑 한번 갖다 놓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어휘, 지문 길이, 소지 난이도, 매력적 오답이 작년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떨어졌다. 공부를 정말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겠죠. 저는 그럼 9평은 어떻게 될까요?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상식적으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6평이 너무 쉬웠으니까 9평에는 조절을 할 거고 수능 때는 그 중간쯤 나오지 않을까. 그건 뭐 합리적인 추측이죠. 하지만 모르죠. 사실 절대평가니까 이 쉬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얘들아, 난 그런 말 하고 싶진 않아. 야, 6평이 쉬웠으니까 9평이 무조건 어려워. 응? 너네 이렇게 방심했다가 나중에 그냥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머리 받고 공부해. 이렇게 말 못해. 왜? 평가원은 예측이 안 돼요. 자, 지난 3년간의 평가원 난이도를 보면 쉬웠을 때는 1등급이 12.66% 나오는데 좀 어려웠을 때는 4.87% 나오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번 6평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몰라요. 그건 뭐 10% 나올지 8%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선생님 9평에는 어떻게 나나요? 몰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평가원 난이도라는 건 2등급도 마찬가지예요. 2등급도 어려우면 11.96% 나오지만 쉬우면 21.64%, 10%가 왔다 갔다 하죠. 6평에 이렇게 쉬웠는데 설마 평가원이 9평에 이렇게 낼까? 그거는 생각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난이도 예측은 의미 없다.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6평에 이럴 거니까 이랬으니까 9평은 이럴 거고 이런 예측들을 좀 했었는데 평가원은 자기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원이 쉽게 내도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면 단체로 안 하면 그러면 등급대가 또 1등급이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난이도를 예측할 생각하지 마라.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믿고 하시면 되고요. 야, 이번에 내가 잘 봤는데 다음에 어려움 망하지 않을까? 긴장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객관적으로 시험 자체는 쉬웠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쉽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오늘 아마 시험을 망치고 온 사람들은 지금 짜증이 엄청나게 날 수도 있어요. 뭐야, 나 듣기 엄청 틀리고 막 독해도 시간 부족했고 문법 틀리고 나름 뭐 네 수업 들었는데 막 시간 모자라고 막 이런 분노에 찬 상태가 돼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시험 자체 쉬웠는데 근데 결과는요? 이렇게 나눠지죠. 매우 쉽다고 느낀 학생들과 성적이 많이 떨어진 학생이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왜 그럴까요? 자, 이 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좀 대성어 선생님들이 학생들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거의 이렇게 나온대요. 요즘 하루에 영어 공부 얼마나 하니? 답이 뭘 것 같아? 하루에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를 매일 한다는 얘기야?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영어를 하루에 분량이 어디서 영어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 하루에요? 하고 놀랜대요. 네. 본인이 이런 답을 했다. 그러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선생님 저랑 답이 똑같은데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시험 끝나고 왔으니까 애들 잘했어. 좀 이번에 이런 시험이었지만 다음에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전략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공부해서 나아가자 라는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약간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시험이에요. 왜? 이보다 더 쉽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망했다면 그런데도 영어 등급이 필요하다면 자, 망했어. 영어 등급이 필요해. 올리긴 올려야 돼. 나는 1등급, 2등급이 필요하다면 답은 정해져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how를 고민할 시간에 그냥 영어를 공부해야 돼요. 고민할 시간에 공부하자. 사실 이번 시험에서 빈칸 완성, 문장 삽입 문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변별하는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금방 클리닉이 돼요. 리전노지 강의나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클리닉이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을 볼 때 지문이 튕긴다든지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든지 어휘가 어렵다든지 듣기에서 밀렸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그냥 영어 자체에 대한 시간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킬러 문항 틀리는데 어떻게 이런 어떤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민할 시간에 공부하셔야 돼요. 선생님 뭘 고민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지만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해. 이러지 말고. 영어 단기에 빨리 올리는 방법은요. 영어에 몰입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영어에 몰입해서 공부하면 국어랑 수학이랑 사과탐은 언제? 사실 영어가 절대평가라서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여했는데 만약에 수능이 쉽게 나오면 너무 억울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고는 못해. 하지만 영어는 언어라서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건 사실 큰 도움이 안 돼요. 영어가 뭐 이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이해하고 저것도 다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고 영어는 익숙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영어라는 과목이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면 올라요. 30분이 됐던 영어가 많이 부족하면 1시간이 됐던 주말에 몰아서 한 번에 막 5시간씩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영어가 감각이잖아. 언어라서. 하루 하고 하루 쉬면 그 다음에 하루 할 때 이게 좀 더뎌. 근데 그걸 잘라서요. 하루에 20분이건 30분이건 매일 하면
조금씩 스무스해져요. how를 고민할 시간에 그냥 영어 공부하죠. 뭘 해야 되는지는 제가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선생님 저 그럼 영어 공부 뭐 해야 돼요? 네가 알잖아. 이번 시험을 봤어. 단어가 부족해. 외우세요. 선생님 단어 뭘로 외워요? 기본 단어장으로 외우던 EBS로 외우던 기출문제인 단어로 외우던 널링의 단어입니다. 뭐 하나 잡고 외우세요. 매일. 하루에 몇 개씩 외워요?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매일 하라고. 매일. 무리하게 계획 잡지 말고요. 매일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계획을 잡으세요. 나는 그러니까 만약 일주일에 영어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5시간 하겠다. 그러면 주말에 몰아서 5시간 하는 건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쪼개서 매일. 듣기가 계속 밀리고 있다. 듣기 들으세요. 듣기 저 많이 틀리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야지. 듣기를 듣기 평가하는 날만 들으니까 안 들리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소리에 예민해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소리에 민감해지고 그걸 넘어서려면 듣는 방법밖에 없죠. EBS 수능 특강 듣기로 들으세요. 충분하죠. 그거 한 번에 충분할걸? 듣기가 힘들다. 들으세요. 근데 왠지 듣기를 다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나만 듣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게 너무 곰탱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본인이 듣기가 3, 4개씩 또는 4, 5개 틀리면 등급은 절대 안 나옵니다. 단어랑 듣기가 안 되면 기본 등급이 안 나와요. 이번에도 듣기를 틀렸다. 뭐 한두 개 틀린 거면 실수라고 살 수도 있는데 3, 4개씩 틀렸다. 듣기 공부 먼저 하세요. 고난도 유형, 빈칸 한성, 순서 삽입 틀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클리닉을 해야죠. 빈칸 한성만 계속 풀어야죠. 순서 삽입만 풀어야죠. 리듬 들으세요. 꾸준한 양, 주간지를 하던, 실무를 풀던, 속도감, 실전감을 유지하려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3월 때도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뭐? 제일 하기 싫은 거. 본인이 제일 못하는 걸 그냥 하면 돼요. 어떻게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매일. 매일. 꾸준하게. 사실 거의 제가 그 해설을 하거나 총평을 할 때 이렇거든요. 시험을 뭐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고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뭐 쉬운 사람은 쉽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웠다. 근데 이번 시험지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이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영어를 좀 안 하고 절대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영어가 좀 까다로웠죠. 그런 많은 것들이 반영돼서 평이하게 출제된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수가 안 나왔으면 여기서 망했으면 이제 공부해야 돼요. 이제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기 싫은 거. 매일. 기분 나빠? 시간은 충분합니다. 사실 이 정도 난이도나 이 정도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정도의 난이도라면 남은 시간 동안 등급을 엄청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영어는 벽이 있거든요. 난이도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아무리 해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는데 이 정도 난이도라면 아니면 또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정도의 난이도라면 남은 시간 동안 완전 간단하게 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매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오늘 길게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는 시험 잘 봤어? 잘했어. 못 봤어? 못 보기엔 좀 시험이 쉬웠어. 망했어? 점수가 필요해? 그럼 이제 해. 뭐? 네가 하기 싫은 걸. 어떻게? 매일. 자,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강의와 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생했다. 간다. 갑니다. 바이바이.